표가 떴네. 자, 가자. 평면좌표. 제일 처음에 뭐 했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있다. 내분 외분이 있다. 거기에서 파생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갔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 같은 거리. 그냥 거리의 제곱끼리 비교하자. 그리고 외심. 숙제로 외심 나갔었죠. 외심은 학교 시험에서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명칭을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외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외심의 좌표는 결국 외접원의 중심이고 그 꼭지점들이 다 원 위에 있다 보니 거리와 거리는 반지름으로서 다 같다. 그러니까 거리가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리끼리 비교하는. 맞죠? 근데 미수가 두 개니까 등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식이 두 개라는 얘기지. 맞죠? 연립형으로 푸시면 되고. 숨차. 그래서 외심의 좌표 설명했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설명했어? 외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사심들 설명했죠. 무게중심, 수심, 내심, 외심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들과 좌표를 구하는 방법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림을 그릴 때는 뭐다? 중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선을 3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그리는 방법. 수심은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들, 수선이죠, 수선. 수선을 그어준다. 그래서 수직 얘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선 단어에서 나오게 될 거고, 직선의 수심의 좌표 구하기라는 유형이 있다, 마플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수심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통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또는 수선들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던가,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할 거야. 엠기? 추우면 얘기해. 에어컨 켜놨다. 안 춥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내심과 외심은 하나는 각의 이등분선, 하나는 수직 이등분선. 맞죠? 그래서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 내각들의 각의 이등분선으로 구하고, 외심은 선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 또 다른 선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 세 번째 변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한 점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 점을 외심이라 부릅니다. 그게 여기까지가 그림 그리는 방법.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무게중심은 X좌표, Y좌표를 각각 더해서 3으로 나누고 하면 되죠. 맞죠? 내심은 각 변들까지의 거리. 내심의 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서 변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배우고 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선 단어에서 나올 거고, 외심은 아까 했죠. 꼭지 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평면좌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심은 그냥 수선들을 연립해서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 공식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있다고 해봐야 어차피 못 쓸 겁니다. 알았죠? 거기까지. 그리고 내분 외분으로 넘어와서 무게중심 하나 하고 끝났지.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기했으니까 하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것까지 했나 모르겠다. 다시 한 판을 지우고 여기 한쪽 설명했나 모르겠어 내가. 거리 합의 최소 했냐 안 했냐? 못했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진 거야. 이제부터는 좀 심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받아줘야 되고요. 갑니다. 거리에, 이거는 너희들 다 잘 써라. 근데 지금 쓰지 마. 좀 이따 필기 시간 줄게. 문제 푸는 시간과 함께. 거리의 합의 최소, 이거는 반드시 좀 이따 필기하세요. 상관 알겠죠?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안 쓰는 그런 이상한 만행을 저지르지 말도록. 알았음? 오케이? 모르는 건 적어야죠가 아니라 내한테 들어서 기억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지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세요. 지금 내가 딱 저거 설명하자마자 저거 딱 두 가지 유형 있고 이렇게 풀려고 했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안 써도 돼.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해야 한다. 저게 뭐였지? 쓰세요. 알았죠?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해. 왜?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수학만 공부하잖아. 내가 영어 공부하겠니? 안 하거든. 내가 지금 역사 공부하겠어? 안 해. 근데 난 수학만 공부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하는 게 너무 많지?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게 정리가 될까 나처럼? 해야 되지만 못하는 상황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2번씩 3번씩 반복을 해주잖아. 왜? 반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머릿속에 생각보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뒤죽박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하세요. 까먹습니다. 알았죠?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진다. 거리 합의 최소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있고요. 원래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창원이도 마찬가지. 내가 했던 반들, 방학 때 했던 반들도 전부 다 여기까지만 했어. 근데 실제로 하나의 심화 유형이 더 있습니다. 거리의, 뭐야 이거 왜래? 거리의 차의 최대라는 게 하나 더 있고요. 요 녀석은 심화 유형이라서 센 같은 교재에는 안 나와요.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마플 시너지의 행복한 1등급에 딱 한 문제 등장하고요. 내신고쟁이의 스텝 3에 딱 한 문제 등장하고요. 일품에 딱 한 문제 등장하고 블랙라벨에 유형 설명이 들어와. 굉장히 심한 유형입니다.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알았죠? 학교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3가지 유형을 또 설명할 건데, 첫 번째 거리의 합의 최소는 크게 보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도 2가지 유형이 있고요. 거리의 차의 최대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때 거리의 합의 최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인데, 그때 한 점을 좌표를 구하러 가던가 최소값을 구하러 갈 건데, 그때 그 한 점이 임의의 점으로 좌표 평면에 아무렇게나 찍힙니다 라고 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직선을 주면서 그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도 줄 겁니다. 거리의 제곱의 합도 마찬가지야.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하나는 임의의 점으로 줄 거고 다른 하나는 직선 위에 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에서는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직선을 주고 그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하지만 임의의 점일 때는 임의의 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점 P라고 할 거예요. 즉 어디에 있으세요 라는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때 첫 번째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라고 할 때는 문제가 어떻게 주어진다? 가자. AP 더하기 BP에 대해서 P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AP, BP의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주어질 거예요. 가자. A라는 점이 잡혀 주어졌어. 요 있다. B라는 점을 주었어. 요 있다. 아무 때 찍어봤어. 그때 AP와 BP의 합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P를 안 줍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너희들은 P를 랜덤하게 만약에 찍는다 치자.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뭐야? 이 거리의 합인 거지. 꺾인 길이. P가 여기 있다. 그럼 뭐야?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을. P가 여기 있다.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가장 짧아지고 싶어. 자, 우건아, 너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거야. 최단거리로 가봐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직선을 가면 되지. 학교에서 학원까지 거리, 최단거리 구해봐 하면 뭐 하면 돼? 학교에서 학원으로 직선거리로 오면 되지. 맞죠? 근데 꼭 집에 오다가 괜히 메가커피 한번 들리고, 그지? 서점 한번 들리고, 서점을 들르면 착한 거지. PC방 들리고, 학원으로 온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겠지. 꺾이지 않는 거리가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즉 A, B를 연결한 직선, 선분. 그 위에 만약에 P가 존재한다면은 AP, BP가 가장 짧아지겠지. 근데 P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즉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P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다. 대신에 AP, BP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하면 그냥 선분 AB의 길이에요 하면 끝나요. 너무 쉽죠? P에 대한 언급 없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만 준 다음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답은 그냥 선분의 AB라고. 문제는 너무 쉽지? 이런 식으로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줘요.
그러면 실제 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갑자기 식이 등장해. 자, 이번 단원의 대단원의 이름을 생각해봐. 소단원은 평면좌표고 대단원의 이름이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야? 도형에 대해서 점도 가장 작은 단위의 도형, 그 다음 직선, 원, 그 도형에 대한 내용을 식으로 써보자. 그게 바로 공식이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대부분이 뭐 하냐면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잘 풀어.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공식을 쓰면 되거든. 근데 사실 도형의 방정식은 거꾸로도 나오지.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도형,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 녀석을 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를 기하,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해서 나는 기하학적 해석이라는 명칭을 나중에 쓸 건데 도형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녀석을 애들이 어려워해요. 자, 거기 들어봐. 너네 이걸 식으로 접근해봐.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예를 들어서 루트 속에 있는 얘만 있다면, 루트 하나만 있다면 최소값 구하기 쉽지. x 얼마일 때? 1. y 얼마일 때? 그렇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가 1이면 얘는 최소냐? 얘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지. 거꾸로. 그럼 얘가 최소면 되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이면 되냐? 아니, 얘는 최소 아니야.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1,2, 1과 2랑 얘가 최소가 되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 그 사이 적당한 어떤 값에서 실제 얘는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 녀석을 식으로 접근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합의 최소라는 유형은 거리라는 것 자체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루트를 가지고 있잖아. 그 루트와 더하기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으로 해석을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얘나 얘는 거리의 합의 최소는 무조건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쉬워. 왜? 거리 공식 자체가 루트인데 제곱을 하니까 루트 없어져.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도 제곱을 할 거라서 루트가 제곱해서 사라질 거거든. 그럼 얘도 xy에 대한 2차식이고 얘도 x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둘이 더해버려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로 갑니다? 식으로 푸는 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자, 어쨌든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을 너네들은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 제가 첫 번째 녀석은 뭘 의미하는데 현수야? x, y라는 점으로부터 1, 2까지의 거리고요. 두 번째 녀석은 뭐예요? 승호야? 그렇지. x, y라는 점으로부터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야.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인데 얘가 a고 얘가 p, 얘가 b고 얘가 p. 그래서 p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점이면 되면 답은 뭐다? 1,2라는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에요. 답은 3루트 2.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냐? 또 하나? 알았음. 그냥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등장하고 너네 교재를 봐도 어디에 나오냐면 유형 5번 숙제 아니었죠? 거기 보면은 964번, 965번 문제 보면은 지금 내가 준 형태랑 똑같죠? 루트 더하기 루트가 나오고 루트 안에 AB에 대한 2차식, 2차식. 두 번째 루트도 AB에 대한 2차식, 2차식.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알겠죠? 서울이 부를 때마다 서울시. 자, 다음.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피에 대하여로 넘어가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요 녀석 어렵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는 도형의 이동 단원인데 이번 기말고사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동 못 나갈 거예요. 저희 이동 나간다고 했는데요 하는 학교도 이번 중간고사 겪어봐서 알지? 중간고사에 임박하면 시험 범위 바뀐다. 알았죠?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안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 두세요. 그래서 나도 일단은 원방에서 끊을 거야. 원방에서 끊고 이동 들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따로 강의를 찍든 뭐 따로 부르든 해서 걔네들만 따로 갈 거고, 이동 자체는 너무 쉬워서 거기서 심화 유형 몇 개만 다루면 돼서.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동에서 어렵게 나올 거라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가자. 어떤 직선이 있어. 그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대요. 아직까지 그 P의 위치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직선을,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이 한쪽 편에 쏠려가지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라고 주어질 거야. 현수야! 잠을 깨, 이 자식아. 자, 그래서 뭐 한다? BP와 AP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뭐 하라 그랬어? 이걸 식으로 접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어차피 식으로 쓴다고 해봐야 얘도 루트고 얘도 루트일 거야. 못 풀어, 식으로는. 그래서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 창원아? 직각 같은 소리 하네. 갑자기 웬 직각? 이게 직각 이러면 되니? 아니죠. 자, 최단거리는 결국 어떻게 구한다? 직선거리. 근데 얘는 한쪽 편에 몰려있기 때문에 직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알았죠? 직선을 못 만들거든. 그래서 AP, BP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AP, BP 똑같은 길이인데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을 하나 구해서 요 녀석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거 길이 똑같잖아. 합동이라서. 그러면 AP의 최소값을 찾고 싶었는데 우리는 뭐로 들어간다? AP와 B'의 P의 합으로 가도 됩니다. 왜? 둘이 똑같거든, 어차피. P가 움직인다고 해도 항상 똑같거든.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요 점과 뿅 더하고 더해서 최단거리를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를 움직인다. 어디로? 일직선상의 노이도로. 그래서 답은 뭐다? AB 프라임으로 가시면 돼요. 역시 P의 좌표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다? 고정된 점 AB 둘 중 한 점을 대칭이동시키고 그 대칭이동된 점과 원래 다른 점까지의 거리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여기까지가 거리의 합의 최소야. 전부 다 뭐로 풀었어? 그림으로 풀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 그림으로 풀 수밖에 없다? 루트 더하기 루트라서. 알았음? 근데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야?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뭐로 접근한다? 그냥 식으로 접근하면 돼. 알았음? 그런데 내가 굳이 두 개로 나눈 이유는 풀이가 다르기 때문이지. 자, 갑시다. 임의의 점피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요. 잘 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구하자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등장하는 문제 어떻게 풀면 된다고? P를 X, Y로 잡아서 얘 2차식으로 쓰고 얘 2차식으로 쓰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풀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둘, 그때 이 최소값을 구하세요. 알았죠?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항상 점 P의 위치를 외워서 접근하세요. 왜? 졸라 쉽거든. 외워버리세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P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AB의 중점이 P입니다. 알았음? 이유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숙제입니다. 두 번째,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까지 제곱을 3개를 할 거야. 거리의 제곱을. 그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고 물어보든 그 녀석이 최소일 때의 P 구할 위치에서부터 접근을 하세요. P는 뭐예요? 아니에요. 삼각형 ABC는 맞는데 무게중심입니다. 3분의 뭐시기 그거. 자, 내가 서술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증명 문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요 두 녀석 다음 시간까지 증명도 해오세요. 목요일이죠?
알았죠? 나는 설명 안 합니다. 목요일 날 한 방에 설명할 거예요. 알았음? 증명해 오세요.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선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다? P의 위치를 너희들이 식으로 잡아요. 주겠지. 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주겠지. 그럼 P의 좌표를 잡을 때 뭐 하면 돼? x, 2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거리 써봐. A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제곱 더하기 x 어쩌고저쩌고 제곱 더하기 얘도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의 제곱. 그럼 더해주면 뭐야? 4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 나오겠지. 그 녀석의 최소값 찾으면 돼요. 즉 그냥 2차식의 최소값 문제로 풀면 됩니다. 딱히 정리할 건 없어. 근데 여기서 참고로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나는 요것도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돼 라는 식으로 알려주기는 할 거야. 근데 그전에는 2차식으로 접근하세요. 알았죠?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어디에 있냐면 잘 봐. 자, 유형 7번 봐봐. 유형 7번 봐봐. 자, 970. 자, 번호 잘 들어. 971번 봐봐요. X축 위에 점 P지. 이건 무슨 문제야? 얘입니다. 맞나요? 972번 뭐야? Y축 위에 점 P지? 얘입니다. 제일 밑에 974번 문제 어때? 직선 위에 점이죠? 얘입니다. 근데 973번 문제는 어때? P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제곱이 최소죠? 그러면은 P의 좌표는 뭐예요? 4,-1 보자마자 보이냐? 오케이? 4,-1 답은 2번으로 보이냐?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왠지는 너희들이 증명해와 보세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되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얘로 가자. 거리의 차이 최대는, 얘들아, 거리의 차이 최대는 말 그대로 거리와 거리를 뺄셈을 할 거야. 두하나, 도형으로 풀어야 돼? 식으로 풀어야 돼? 도형. 왜? 어려우니까가 문제가 아니야. 왜 어려운데? 문자 2개인 거는 얘는 문자 2개 아니냐? 루트라서 못 풀어.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합니다. 방금 내가 여기서 왠지를 설명했잖아. 왜 도형을 푸는데? 루트와 루트가 더해지든 빼지든 그 녀석의 최소를 어떻게 구해? 우리가 풀 수 있는 최대 최소는 2차식의 최대 최소밖에 없는데 루트 안에 2차식 또 다르고 여기 있는 루트 안에 2차식 또 다르게 생겼잖아. 두 개가 동시에 적절하게 최소값을 더해서 최소값을 만들도록 하는 x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으로 풀었잖아. 근데 얘는 루트가 사라지잖아.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식이지. 그럼 다시 돌아오자. 얘는 거리를 제곱했어, 안 했어? 안 한 채로 루트 빼기 루트란 말이야. 당연히 그림으로 풀어야 됩니다. 식으로 접근 못 하거든요. 물론 답은 공식을 쓰겠지. 알았죠? 자, 그래서 접근 방식은 뭐다? 도형입니다. 도형. 힌트는 도형이라는 말 하나 던져줬어. 자,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몇 번에 있냐면 1033번에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1033번이죠. 이걸 넘길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화면 안 킬 건데. 자, 보자. 일단 33번 그림 그렸다가 요거 설명하고 다시 돌아서 다시 할게요. A라는 점이 있어. 아이고. B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어. 일단 그렸다 다시 지운다, 잠깐. 지우지 말까? 자, y는 x-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의 좌표 3,6 정확하게 대충이라도 간단하게 좀 찍어봤냐? 이런 데 있을 거야. 그지? 두 번째, B라는 점 어디 있어요? 대충 한 이쯤 있을 거야, 그치? 1,2냐? 1,2 한 이쯤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P, BP의 차, PA, PB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맞나요? 쟤랑 스타트가 좀 비슷하지?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뭐냐면 거리의 차이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원래 어떻게 주어지냐면 처음에 A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B라는 점은 사실 반대편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일선 위를 다니는 P에 대하여 AP와 BP의 차이 최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B를 AB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켜서 쟤랑 반대로 한쪽 편에 몰아줘야 돼. 쟤는 한쪽 편에 몰려있는 걸 반대편으로 보낸다면 얘는 몰려있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걸 몰아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래 첫 스타트는 원래는 PA-PB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B를 옮겨서 PA는 그대로 두고 PB 대신에 PB'이랑 같으니까 PB'에 대하여 차를 구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자라는 걸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알았음? 그런데 자 여기서 설명 바로 들어간다. 유형 설명.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쪽 편에 이미 몰아놨어. 왜? 아까 얘기한 건데 여기 있으면 B라는 점을 요 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못 구하거든. 그래서 미리 한쪽으로 몰아놓은 거야. 도형 이동으로 가면은 편에 있는 걸로 또 나올 겁니다. 알았죠?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을 보면은 자 이걸 연결을 시켜 보는 거야. AB 프라임을 넣어. 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어떻게? A와 B 프라임과 P라는 세 개의 점이 지금처럼 삼각형을 이룬다. 다른 말로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어느 선분이든 나머지 두 선분의 합보다 작겠지. 그게 꼭 긴 변을 나머지 두 변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니? 아니, 세 변 다 그래. 근데 다른 건들은 자동 만족이니까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라고 해결을 하라고 하지, 중학교 때는. 맞죠? 근데 원래는 세 개 다 성립해.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뭘 써보냐면 PA라는 선분의 길이는 작아요. 다른 두 선분 AB'과 B'의 P의 합보다. 그래서 PA라는 녀석에서 뺍니다. 누구를요? BP', PB', PB'으로 가자. 그 녀석 있고 AB'이 남아있는 상태로 가는 거야.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AB'이라는 선분보다는 짧아져요. 맞나요? 맞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이 이거잖아. 물론 절대값이 있지만.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이라면 뭐? 그렇지. 만약에 A와 B'과 P가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럼 다시 그리자. P를 AB'의 연장선으로 가서 여기에 위치시킨다면 무조건 PA의 PB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해? PA에서 PB'을 빼면 AB'과 같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일직선 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AB'보다 작아질 건데 일직선 상에 둬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B'이랑 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가장 큰 거는 뭐야? AB'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원이 네가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그냥 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야. 이를 둬요. P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거야.
어때요? 정말 쉽죠? 됐나요? 서울이래. 서울시 알겠죠? 끝. 그래서 요 거리의 차이 최대 유형 잘 만들어 두세요. 정리해 두세요. 블랙라벨에 요 문제가 있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보내둔 거를 한쪽으로 쏠려서 풀게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더 활용한 문제, 기출 문제를 나는 내신 대비 때 풀릴 거예요. 제일 어려운 단계가 될 거야. 이 문제의 최종 버전. 알았죠? 뭐 그래 봐야 뭐 어려운 건 어렵지 않은 건 똑같아. 외우면 사실 쉽잖아. 이걸 만들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는 이 거리니까 2루트 5인가? 맞죠? 이게 다일 거고. 그럼 피해 좌표는 직선 AB랑 방법만 써놓을게. 너희들이 구해. 답으로는 또 뭐야? y는 x-1의 연립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얘가 답일 거야. 2루트 5가 아니라. 나는 둘 다 물어본 거였고. 알았죠? 자,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하세요. 여기 다 됐지? 이제 지워도 되지? 여기 지운다. 야! 지운다.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남아있는 좌표 평면 얘기 몇 개 남았지? 거리의 차이 제대까지 했으니까 몇 개 남았지? 있어봐. 두 개밖에 안 남았구나. 뭐? 15분을 쉬자고 했죠. 예. 얼추 한 13분 쉬었잖아. 왜 좀 더 쉬어? 자, 가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요 녀석과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둘 다 쉬워요. 둘 다 동시에 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유형이라서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분과 점사의 거리 공식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내분점, 외분점에 관련된 거야. 근데 같이 하는 이유는 그림이 비슷하게 생겨서. 둘 다 삼각형입니다. 근데 파푸스는 중선을 그었을 때 대한 내용이라면, 얘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좀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같이 설명하는 건데, 두 그림은 같은 그림, 다른 그림. 즉, 똑같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여기에 찍히는 점 M과 여기에 찍히는 점 D는 같은 점, 다른 점? 다른 점. 물론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언제? 만약에 정삼각형이거나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맞죠? 자, 여기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요 선분과 요 선분. AB와 AC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 녀석을 요 녀석과 요 녀석 BM과 AM의 제곱의 합과 비교를 해요. 그때 파란색이 좀 짧지? 2배랑 같아집니다. 알았나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너네가 이거를 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면 못 외워. 그래서 너네 이거 알지?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 직각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성질들. 예를 들어서 소공식.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뭐 이런 공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제곱은 요 녀석 곱하기 요겁니다. 요 녀석의 제곱은 요 녀석 곱하기 요겁니다. 이거 그림으로 외우듯이 쟤도 그림으로 외우세요. 알았죠? 2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은요.
그림을 잘 보세요. 뭐가 보여요? 우리 창원이 얼굴이 보인다. 그죠? 뭐? 오징어. 오케이? 창원이 오른쪽 뺨 길게 생겼어. 이건 뭐야? 오른쪽 뺨이랑 오른쪽 턱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겠니? 왼쪽 뺨과 왼쪽 턱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겠니? 그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씨, AB의 길이랑 AC의 길이의 비는 뭐? 창원이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의 길이는 오른쪽 턱과 왼쪽 턱의 길이랑 비례해요.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 안 하고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파푸스 중선 정리에 대해서 뭐 하셔야 되겠다? 증명하셔야 됩니다. 숙제예요. 근데 참고로 요 증명은 마플 시너지 있어. 알았죠? 마플 시너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가계의 등분사의 성질은 증명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이 공식 너네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다시 가지고 온 것뿐이야.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A, B, C의 좌표를 주거든. 그래서 AB의 길이랑 C의 길이는 구할 수 있는 길이야. 뭐 예를 들어서 2대 3, 뭐 5대 7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때 너희들은 우리는 D라는 점의 좌표를 5대 7로 선분 BC를 내분하는 점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랑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를 12와 5로 찾았다. 그럼 여기도 뭐다? 12대 5로 내분하는 점.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내분, 외분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나오는 거지. 증명을 다시 하거나 하진 않아요. 가계등분선은. 끝났어. 파푸스랑 가계등분선의 성질. 다 나왔어요. 평면좌표 단원 끝난 겁니다. 이제 뭐 하러 가면 돼? 직선을 하러 가면 되죠. 문제풀이 할 거는 거의 다 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여기서 수업을 끝냈었어. 너희들은 이제 앞에 숙제풀이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지금 직선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알았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당신들이 풀어올 수 있겠지요. 알았죠? 직선을 갑니다. 자, 오늘 숙제는 그래서 평면좌표 남아있는 유형과 직선 아주 조금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해오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많나? 목요일까지인데? 많잖아요. 직선을 하지 말까? 아니면 직선은 배우기만 하고 숙제는 평면좌표에서 끊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개념 잊어먹지 않을까요? 그럼 직선 숙제를 나가자? 네. 나할 거면은 지금 할 거면은 하기는 할 거야. 왜냐면 평면좌표는 풀만한 문제가 없어. 그 숙제도 직선. 일요일까지 다음 주 조삼모사 아니야? 그러면은 목요일까지 너희들이 평면좌표 숙제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너희들이 직선 숙제를 해오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면 너 월요일날 숙제 할 거 아니야. 일요일날 하거나.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 안돼요. 웃어? 자, 직선 갑시다 그럼. 숙제로는 목요일까지 숙제로는 평면좌표만 낼게요. 그리고 직선 오늘 진짜 간단한 것만 설명할 거야. 까먹을 만한 게 아니라 너희 방학 때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만 할 거라서. 그래서 숙제를 다음 주까지 이제 직선을 다 풀어놓은 걸로 숙제를 내면 되니까. 알았죠? 목요일에 나가는 숙제가 직선 전체. 자, 어쨌든 가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미 배웠어. 언제? 중학교 때요. 이름을 뭘로?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이미 배웠어요. 너네 1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아니, 이 새끼야. 식을 구하고 싶은데 그 재료가 2점, 또 2점을 중학교 때 배웠다고? 보통은 기울기와 y를 줍니다. 중학교 때는. 맞죠? 그래서 직선도 마찬가지야. 직선의 다른 이름이 1차 함수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함수는 직선보다 좀 더 좁은 범위예요. 직선이 조금 더 넓은 범위 있습니다. X축의 수직인 직선도 직선이거든. 근데 1차 함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 직선도 1차 함수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Y절편처럼 어느 하나의 점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중학교 때처럼 Y절편에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주어지든 상관이 없지. 기울기가 뭐로 주어져요? m. 점이 뭐로 주어져요? x1, y1. 그때 직선 어떻게 만들면 돼요? y는 m에 x-x1, x1 넣었을 때 y1 나오도록 더하기 y1. 됐죠?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두 번째로 갑니다. 항상 근데 기울기를 주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 필요한 건 기울기가 맞지만 기울기를 항상 주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지. 뭐? 두 개의 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는 x1, y1으로 다른 하나를 x2, y2로 뭐 실제로는 상수로 주어졌겠지. 라고 주어지면 이걸 이용해서 뭘 찾아요? 너희들은 기울기를 찾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그래서 x좌표를 빼요. 그 뺀 순서와 동일하게 y좌표도 빼줘요. 맞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울기니까 직선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둘 중 아무거나 좀 심플한 거 쓰면 되겠지. 일단 나는 공식처럼 하니까 x1 둘 중 끝났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2번을 조금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독특한 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뭐랑 뭐가 주어지냐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집니다. 근데요, x절편이 예를 들어서 a로 주어지고 y절편이 예를 들어서 b로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을 그냥 얘가 a, 0, 얘가 0, b로 해서 얘로 푸시면 돼. 그래서 직선을 만드는 거를 공식으로 쓰진 않을 거야, 아마. 알았죠? 일단 공식은 뭐? a분의 x, x절편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뭐? y절편분의 y. 그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근데 내가 다시 말하지만 얘네들을 보고 이 식을 만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그냥 a, 0이랑 0, b랑 해서 기울기를 찾아보면 x가 a만큼 증가할 때 y는 b만큼 감소하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x 플러스 y 절편 b 하시면 돼. 이게 더 빨라. 이거 떠올리고 있는 시간에 쓸 거야, 아마. 그래서 식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보면 양면을 b로 나누죠. 그래서 이거 넘어간 게 공식이거든. 너무나도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왜 굳이 알려주고 교과서에 왜 나올까? 예시 문제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2분의 x에 플러스 3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과 x축, y축, 으로 둘러싸여 있는 노형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를 딱 보자마자 너희들의 답은 얼마다? 3이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왜요?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이거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너네 뭐하니? 뒷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가 다 절편들과 관련되거든. 근데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x절편, y절편을 제공을 한 거잖아. 바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가면 돼. 두 번째,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면 공식 못 쓰는 상황이니? 아니죠. 저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마이너스 3. 그렇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어디로? 여기로 오면 되고 어차피 부호는 길이를 만들 때 없애면 되는 거라서 답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녀석에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ab라고 하시면 돼요. 알았음? 절편을 주는 문제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졸라게 쉽게 구할 수 있음. 그 유형이 되는 거예요. 승호 씨 아시죠? 아, 졸리면 안 되는데. 지운다?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해석을 하는 문제로 풀리는 거라서 아니야.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끝났어요. 뭘 짚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낼 거냐면 오늘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냐면
유형 12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유형 12번, 직선의 유형 12번. 여기도 공식 딱 두 가지. 직선은 총 공식이 네 가지 또는 5가지거든. 거기서 세부적으로 파생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유형 12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공식은 딱 2개야. 이거 3개랑,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들이랑, 두 번째 뭐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오늘 하는 2가지는 졸라 쉬워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해야 되는 직선의 공식 유형 3가지. 유형이 3가지가 아니라 공식 3가지. 걔가 어려운 거지. 자,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자,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도하나? 위치 관계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두 직선에 뭘 물어보는 거다? 접점이 왜 나와? 교점이겠어. 아, 네. 접점과 교점은 다르죠? 교점이겠어. 그러면 직선 2개가 교점이 발생한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몇 점에서 만나? 또 어떤 거 있겠어? 그것도 있고. 이거 뭐야? 다른 말로. 그렇지.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0개다. 그거를 보통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평행 맞아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모든 점 또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일치한다.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 근데 하나 비워놨죠? 뭐 있어요? 최대는 또 뭐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대인 건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뭔 그림? 수직. 수직도 근데 한 점에서 만납니다. 맞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종류 중 하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풀어주세요 하는 방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첫 번째, 어떻게 주어질 때? y는 무슨 형? 표준형으로 나올 때. 두 번째,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이 자식들이 일반형으로 나올 때. 그러면 질문을 해보자. 하나는 일반형, 하나는 표준형은 어떻게 풀래? 둘 다 표준형을 바꾸는 게 더 빠르죠. 너네가 좀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위에 게 편해, 밑에 게 편해? 당연히 위에 게 편해요. 왜? 중딩 때도 했거든. 알았죠? 지금 이제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표준형을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자, 참고로 내가 수학 공부를 하던 그때 나는 계산에 자신이 있었고 외우는 거에 자신이 없었어. 나는 외우는 거 진짜 극혐했거든요. 암기 과목 진짜 뭐 4회 너네 19점, 23점 나와본 적 있냐? 난 중학교 때 4회 점수가 20점도 받아봤어. 외우는 거 진짜 못했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외웠는데도 곧다구였어요. 내가 외운 건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수학 공식도 최대한 외우는 내용을, 외우는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 왜? 나는 계산은 빠르니까. 계산에 자신 있었고. 근데 너희들은 내가 배우던 시절과는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서술형이 너무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형을 주어졌을 때 일반형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감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 선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게 풀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얘 일반형 공식 안 외웠나 보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반형 공식은 일반형일 때는 일반형 공식을 쓰세요. 반드시 알았죠? 자, 가자!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 표준형이면 뭐면 돼?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가 달라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맞죠? 됐죠? 두 번째, 수직이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2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세 번째, 평행합니다. 기울기끼리 뭐 하면 돼요? 뭐하냐 나 지금. 같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만 같아지는 거는 일치에서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는 y절편에 해당하는 n 2개가 달라야 되는 거랑
같아야 되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맞죠? 다음 두 번째.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주어질 때도 역시 똑같이 하면 돼. 얘도 뭐다? 기울기를 구해서 둘이 다르다. 근데 기울기를 구해서 다르다는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A'분의 A. 뭐야? X항의 개수의 B. Y항의 개수의 B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울기가 다르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얘네들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가지고 기울기 만들잖아. 얘네들이 같아지면 결국 기울기가 같아지는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Y절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개수 하나 누구? C'분의 C. 걔가 어떻게 돼요? 얘는 달라지면 되고요. 얘는 같아지면 됩니다.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갑시다. B분의 A로 만드는 게 아니라 A'분의 A, 즉 X 개수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냐? 수직일 때, 일반형일 때. 이거 공식이요. 뭐게요? 얘는 지금 비어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네, 이 자식아. 수직일 때 일반형을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배워? 외우세요. A 더하기 B는 0이다. 알았죠? 너희들이 제일 많이 까먹는 공식이 바로 저거야. 일반형일 때 수직. 그래서 실제로 일반형일 때 수직인 경우를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내요. 끝. 그럼 다 끝났어. 유형 12개. 이제부터 푸시면 돼요. 알았죠? 뭐요? 아, 그거는 세부적인 유형이고 나는 공식 설명하고 있잖아. 오케이? 여기서 이제 네가 말한 것처럼 세부적인 유형들로 몇 가지가 쫙 갈라져요. 그 중에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유형 딱 하나 있어. 뭐?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유형 중에 요걸로 가자. 초록색. 유형 설명 초록색으로 하고 있었지? 요거다. 요거 만들었단 얘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형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걸 조금 바꾼 게 네가 말한 영역 나누는 거고. 근데 그거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넓이를 이등분 선은 뭐야? 이등분하는 직선. 자,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랑 뭐인 경우? 삼각형 이냐 아니냐로. 사각형은 따로 없고요. 삼각형이냐 아니냐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일 때, 두 번째 삼각형이 아닐 때. 근데 삼각형이 아닌 거는 아무런 도형을 주는 경우는 아니고요. 정방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이라던가 원이라던가 정육각형 같은 도형을 말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 어디를 지나가면 돼? 대각선의 교점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 점의 이름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눠. 무게중심을 지나는 경우와 안 지나는 경우. 근데 지나는 경우라고 하면 언제 지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바꿔서 삼각형 이냐 아니냐라고 한 거야. 직사각형은 어떤 직선을 긋든 무게중심을 지나가주기만 하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주기만 하면 무조건 이등분 돼요. 원도 마찬가지야. 다음 단어에서 나오겠죠, 원방. 원의 중심을 너희들이 방정식을 읽어서 찾아야 되겠죠? 그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이등분 됩니다. 정육각형 같은 도형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대각선의 교점이 곧 뭐다?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을 지나가주기만 하면 무조건 넓이 이등분 됩니다. 양쪽 도형이 똑같이 생기거든. 알았나요? 무조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난다고 기억해야 돼. 아니, 무관하다라고 기억해야 돼. 절대로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구해서 이등분 한다고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 무게중심을 지나고 어떤 경우는 무게중심을 안 지나요. 알았죠?
그래서 무게중심과는 무관한데 어쨌든 삼각형은 또 넓이를 이동하는 직선이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뉘어. 첫 번째, 반드시 뭘 지날 때 세 꼭지점 중 하나를 지나는 직선일 때와 아닐 때로 나뉘어요. 또 꼭지점을 지날 때는 뭐 하면 돼? 중선. 그렇지. 정확하게는 지나는 꼭지점의 대변에 중점을 지난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선생, 중선 위에는 무게중심이 있잖아. 네, 맞아요. 무게중심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선생님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네? 뭐하러 그래?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눌 시간에 2개만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더 쉽지. 알았죠? 그럼 무게중심 쓰지 마세요. 삼각형은. 알았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안 지나는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냐면, 자, 아무렇게나 직선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알았죠? 근데 나는 그중 한 예시인 것 중에 좀 독특한 예시인 어느 한 선분과 평행하다라는 걸 예를 들어 줄게. 항상 어느 한 변과 평행하다가 나오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넓이를 이렇게 이등분하기도 해. 알았죠? 비스듬하게. 알았죠? 어쨌든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너희들은 어떻게 푼다? 세 꼭지점에 잡혀 주어지니까 전체 넓이 구할 수 있겠지. 그 넓이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요 녀석 넓이를 또 구해요. 얘는 넓이 얼마거든? 5거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각각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를 구할 필요는 없지. 전체와 구하기 쉬운 놈 하나. 두 곳 중. 두 넓이 중. 알았죠? 그래서 방금처럼 이런 경우도 어떻게 풀라고? 전체 넓이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24.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해요. 얼마? 12. 이런 식으로. 알았음? 알았음? 근데 그 중에서 지금처럼 평행을 내가 예를 든 이유는 얘는 뭘로 이용하면 편하거든? 닮음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해. 평행은. 알았죠? 어쨌든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뭐 중선, 무게중심 요딴 거랑 연결시키면 안 되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알았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요. 쟤 나오지. 근데 너무 기본 유형이야. 얘가 많이 나옵니다. 마플에도 행복한 1등급에 가보면 요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 3개인가? 알았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요. 오늘 하려는 개념 설명은 여기가 답니다. 그럼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유형들은 12개의 유형 중에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유형이 좀 많아졌냐면 얘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 위치, 관계 하면서 얘기를 한 방에 끝냈지만 세부적인 유형들은 뭐 수직일 때, 평행할 때, 만나지 않을 때, 뭐 일치할 때, 아까 말했던 영역을 나눌 때, 영역 나누는 거는 얘도 있고 난리 나거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던 수심 같은 거, 유형 12번이 수심이야. 그 녀석 이용할 때 수직이 해야 되거든. 또 뭐 두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 그래서 요 유형을 막 하나하나 막 나누고 하다 보니까 유형이 좀 늘어난 거지. 사실 개념 설명 이게 답니다. 알았죠?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됐음?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난이도가 높아요. 개념 설명 자체도 난이도가 좀 꽤 높고 깜짝이야.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푸셔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가방에 싸는 소리가 들리지? 수업이 끝났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왜 펜을 집어넣었지? 지금 문제 풀 건데? 꺼내 다시. 집에 갈래? 뭐야, 또 찍고 있네. 되겠냐? 너네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엄마가 왜 이제 끝났어? 너네 10시에 끝난 거 아니야? 선생님 일찍 끝내줬어. 이러고 끝낼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들은 뭐 하겠어? 아니 10시까지 수업인데 20분이나 빨리 이 돈 아까워가지고 학원에 전화하고 이럴 거야. 닥쳐.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자 1055
55번을 풀어보세요. 아이고, 55번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풀면 돼요? 대꼭지점. 자, 가자. 삼각형 ABC에서 B라는 점을 지나고, 뭐야? 한 점을 지나잖아. 그러면 무조건 삼각형 넓이 이동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대변을 대변 AC의 중점을 지나세요가 다지. 설명 안 해도 되지. 됐죠? 그럼 뭐야? B라는 점을 지나고 중점 뭐야? 아, 왜 또 분수야? 2분의 3, 2분의 1을 지나고 근데 그게 뭐 한다? 1, -1을 지난다.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거기 들어봐요. 내가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유형 몇 번 있더라? 1번에 있었나? 3번에 있었나? 3번이다. 3번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네. 뭐냐면 세 점이 일직선에 있도록 이라는 유형이 있어. 자, 세 점이 일직선에 있도록 어떻게 풀어야 돼, 도하나?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잡혀줘. 뭐 저걸로 갈까? A라는 점이 잡혀줘. B라는 점이 잡혀줘. C라는 점의 좌표를 주다 마라. 자, 요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아니야.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라는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한이가 말한 풀이를 제일 많이 써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야. 도형은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지는 게 많이 없습니다. 풀이가 여러 가지가 나와. 방정식은 연립을 해야 되고 방정식은 판별식 써야 되지. 근데 도형은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려워해. 왜? 자꾸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 그 풀이도 맞아. 하지만 훨씬 효율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풀이가 항상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도형을 나중에 너희들이 점점 어려워하기 시작해. 왜? 결국 문제는 돌아가는 풀이를 쓴 애들이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서 문제 자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 그래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알았죠? 세 점이 일직선이다 라고 할 때는 결국 뭐로 푸냐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고요. 둘 중 하나를 다시 써서 BC를 가든 AC를 가든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끼리 같다고 푸시는 겁니다. 거기 유형 3번 그냥 설명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유형을 보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형 자체를 진짜 제대로 좀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다? 얘랑 얘의 기울기랑 얘랑 얘의 기울기 미수는 한 번만 쓰고 A, B 뭐 어쨌든 이 두 개의 기울기랑 이 두 개의 기울기보다 뭐 이 두 개의 기울기랑 이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푸시면 A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유형과 이 유형을 섞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됐죠? 어쨌든 지금 유형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다? 한 꼭지점을 지나니까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 자, 그러면 7번 봐봐. 말로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56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어떤 유형에 속하겠어? 일단 삼각형 넓이 이등분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지.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와 지나지 않는 경우. 지나니 안 지나니? 지나죠. 지난다라는 말을 안 했을 뿐 숨겨뒀으니까 찾아야 돼. 아니, 뭘 지나니? A를 지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유형 문제랑 짬뽕 된 거야. 어떤 거? 미지수 M 가지고 있지. 미지수 M 가지고 있으면 우리 뭐 하라고 하니 보통? 묶어요. 이건 방학 때 했던 내용이야. 묶어주면 3,1을 지난다, A를 지난다가 보이는 거야. 세우시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A를 지나는 직선을 준 거니까 너희들은 이 직선을 뭘 지난다? BC의 중점 0,1을 지난다고 풀어버리면 M 나와요. 터프 아닙니다. 원래 쉬운 문제예요. 대신에 숨겨놓은 것 뿐이야. 한 점을 지난다는 말을.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가보자. 유형 5번.
자, 58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이게 애들이 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 유형입니다. 바로 사각형 두 개 각이 무슨 말이야? 두 개 동시에 이등분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각형도 이등분 해야 되는데 이 사각형도 이등분 해야 된다고. 그때 위에 있는 사각형이나 밑에 있는 사각형이나 이등분 하려면 뭘 지나야 돼요? 사각형은 무게중심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사각형을 이등분 하는 직선은 뭐 이렇게 나온대로기만 하면 이 사각형 무조건 이등분 돼. 요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뱅그를 돌려놔도 이등분 해요. 무조건 이등분 됩니다. 근데 둘 다 동시에 이등분 하는 거니까 결국 뭐 지나가는데 여기서도 무게중심, 여기서도 무게중심. 그어주면은 결국 위에 것도 이등분, 밑에 것도 이등분 동시에 다. 그 결국은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유형으로 넘어간 거지. 한 점은 이거 구할 때 얘들아 대각선의 교점 하면서 요 점의 좌표가 2,4, 요 점의 좌표가 8,6. 그래서 교점 뭐 중점 해가지고 막 5,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대각선의 교점까지 거창하게 가지 마 얘들아. 그림을 그릴 때는 대각선의 교점이 맞지만 결국 이렇게 이등분 되는 거 아니야? 2와 8의 교점, 아니 중점. y좌표도 4와 6의 중점. 그렇게 가면 되지 뭘 거창하게 대각선으로 가고 있어. 그림을 그릴 땐 대각선의 교점이 맞지만. 그럼 여기도 뭐야? 0과 2의 교점, 아니 뭐래 자꾸 중점. 0과 4의 중점. 됐죠? 그래서 둘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하고 끝. 그럼 두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두 가지 풀이가 나오겠지. 어떻게? 우리가 직접 직선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맞죠? 식을 주다가 말았으니까 거기다 대입해서 A, B 연립하는 것도 있고. 둘 중에 뭐가 쉽겠어? 직선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자, 내가 여러 번 하는 얘기기는 한데 연립이라는 연산은요. 고등부에서 제일 극혐하는 연산 중 하나입니다. 왜? 오래 걸려. 연산은요.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연립도 많이 하지. 근데 연립을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물론 연립이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해도 되지 않아요? 당연히 해도 되죠. 그럼 뭐 하는 게 빨라? 만드세요. x좌표 4만큼 증가할 때 y좌표 3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1 넣었을 때 2 나오도록 해서 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해도 되는데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4분의 8 나오면 되니까 4분의 5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양변 몇 배? 4배. 넘겨. 그게 훨씬 빠르지. 언제 연립학원 됐어? 알았죠? 그래서 A는 얼마? 마 4. B는 얼마? 5. 끝! 되었음. 방금 승호가 시계를 살짝 보던데 50분? 아직 안 됐어. 46분이에요. 하나만 더 풀자. 딱 쳐. 자, 다음 장 가봅시다. 99번을 풀까? 자, 여기서 뭐 말할 거 보자. 99번 봐봐. 뭐라고 하니? 수심이란 명칭 썼니? 안 썼니? 안 썼죠? 1100번 봐봐. 수심이란 명칭 썼니? 안 썼니?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에 보통 나온다고. 알았죠? 근데 1101번 봐봐. 수심이란 명칭 썼니? 안 썼니? 그리고 수심에 대한 설명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옵니다, 학교는. 알았죠? 근데 정말 가끔 가다가 1101번처럼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학교가 가끔 있어. 왜? 평소에 설명을 하는 쌤들. 알았죠? 그래서 나도 수심을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이야. 그건 학교 쌤들마다 특징이 달라서.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냅니다. 99번처럼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그 수선의 고점을 구하시오라고 내는 학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내는 학교가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내는 학교가 좀 더 그 다음으로 있고. 그래서 3번, 1101번처럼 그냥 수심을 구하세요 하는 학교는 거의 없긴 해요. 알았죠? 자, 9번 풀어봐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오늘 숙제는 직선은 아닙니다. 알았죠? 평면 좌표만 풀어오시면 돼요. 노래도 잘못 넣어놓고. 어쨌든 가자. 그래서 98번 갑시다. 그래서 이게 맞니? 99번이잖아.
99번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A, B 삼각형 그려가지고 중점. 한 점과 마주보는 편에 A, B에서 그래프 선을 구하고 내리고 직선 구한 구하고 다음에 연립해요. 둘이서 둘다 시끄럽네 진짜. 둘 다 맞는 말이야. 맞아. 그거야. 자, 수심의 좌표는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곧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A라는 점이 있어요. 1,3이요. B가 있어요. 1-1,1이요. C라는 점이 있어요. 3,-1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해서? 수직인 직선을 직접 찾으라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얘의 기울기잖아. 얼마요? X가 4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감소했어요.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2입니다. 그렇지. 왜? 곱하면 마이너스. 역수의 부호 반대. 그래서 얘는 뭐다? Y는 2X에다가 1 넣었을 때 3 나오도록 상수항은 1만 붙여주면 되겠죠? 다음. C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것도 찾자. 그럼 뭐야? 요 놈의 기울기가 먼저 필요하네. 얼마예요?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도 이만큼 증가. 기울기 얼마?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 그럼 얘의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이제 3,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3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더 붙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이 두 개의 교점만 연립하시면 됩니다. 맞죠? 3개 안 해도 되죠. 왜요? 알아서 만날 거거든.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알았어요? 이거 둘이 연립하시면 답이야. 됐니?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